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채널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개봉 예정인 스낵 영화 아나콘다를 소개한다. 쿠펠은 해당 영상이 서커스 공연자와 아나콘다의 대결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시놉시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태국 내륙에서 시작되는데 그곳에서 제프라는 불법 사냥꾼이 여러 현지 사냥꾼들과 함께 뱀 악마위 전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현지 사냥꾼 중 한 명은 여행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프도 추가 팁을 주었지만 돈을 받은 제프는 갑자기 사냥꾼의 목을 찔러 목을 베고 머리를 강에 던졌습니다. 제프의 잔인함을 본 다른 지역 사냥꾼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숲속을 걷기 시작했고 수컷 아나콘다를 유인할 수 있는 암컷 아나콘다 페로몬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제프가 악마뱀을 찾으려고 했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숲 한가운데서 사냥꾼은 여러 종류의 뱀이 들어있는 둥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자루에 담았습니다. 제프는 악마뱀을 잡기 위해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사냥꾼이 뱀을 배에 넣었을 때 그는 아나콘다의 머리가 강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아나콘다가 더 빨라서 사냥꾼을 잡아먹었습니다. 자신의 파트너를 찾고 있던 또 다른 사냥꾼은 거대한 아나콘다를 보고 자신이 이전에 잡아먹던 사냥꾼의 가짜 아나콘다를 공포에 질려 지켜보더니 몸을 돌려 앞에 있는 다른 사냥꾼을 공격했습니다. 제프는 촬영할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며 지켜만 보았으나 촬영을 하려는 순간 제프 앞에 있는 아나콘다를 포함해 숲속의 주민들 모두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프는 자신이 찾고 있던 뱀 악마가 나타났음을 깨달았습니다. 헤라클레스 알리그룹이 주최한 서커스 공연은 활기차게 진행되었지만 그 안에 혼란이 숨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두 손이 묶인 여성 공연자 랄란이 물이 가득 찬 상자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애완 비단구렁이도 등장해 공기 중이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마침내 란나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여성 공연자들이 누드로 등장한다는 전단이 배포되어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 실망한 관객들이 많았습니다. 실망한 란나는 항의의 표시로 셔츠를 벗었고 불만을 품은 일부 관객들은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비단구렁이가 갑자기 관객들을 공격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서커스 단장은 관객들의 실망으로 인해 출연료를 지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전 서커스 단원인 벨랑방이 돈이 든 가방을 들고 나타나 태국에서의 사업 제안을 합니다. 서커스 단장은 랄랑과 그녀의 동료들과의 계약을 종료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태국에 도착하여 선장과 주술사인 장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여행 중 벨랑은 배가 흔들리면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그때 알리가 벨랑이 부자일 거라고 착각하고 유혹하려 했지. 그런데 둘이 있을 때 갑자기 뱀파이어처럼 생긴 사람이 나타났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장의 사촌이었고 그냥 코스프레 하고 있던 거였어. 다음 날 그들의 여행은 폐선 때문에 멈췄어. 선장은 방향을 바꾸기로 했지만 벨랑은 약속대로 사장님을 만나야 해서 거절했지. 결국 선장은 다이너마이트를 써서 폐선을 치우기로 했어. 폐선이 폭발하면서 수백 마리의 뱀이 배로 쏟아져 나왔고 모두가 당황했어. 하지만 란난의 도움으로 뱀들을 다 처리할 수 있었어. 한편 벨랑은 뱀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는데 거의 뱀의 독침에 찔릴 뻔했어.
그때 제프가 나타나서 구해주고 자신을 정글 탐험가라고 소개했지. 그때 조가 경련을 일으키자 제프는 조의 귀에서 독사 한 마리를 꺼내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 밤이 되자 란나는 벨랑에게 제프가 조의 귀에서 꺼낸 뱀이 독사라고 경고했어. 그런데 벨랑은 란난의 몸에만 관심을 보였고 그걸 본 란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점점 더 혐오감을 느꼈어. 나코다는 낚시를 하고 있을 때 제프가 다가와서 악마의 뱀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어. 나코다는 거절하면서 총을 겨눴지만 제프는 결국 그를 강물로 밀어넣고는 나코다를 미끼로 사용했어. 다음날 아침, 란나는 사라진 나코다를 찾으러 갔고 제프가 물고기 조각을 던지고 있는 걸 발견했어. 란나는 나코다가 미끼로 쓰였다고 의심했지. 잠시 후 벨랑과 다른 사람들이 무서운 소리를 듣고 뭔가 큰 것이 다가오는 걸 깨달았어. 제프가 준비한 낚싯대가 휘어지며 그가 강으로 끌려갔어. 짧은 전투 끝에 제프는 뱀을 놓쳤지만 그 뱀은 결국 나코다의 시체를 그들 앞에 토해냈어. 아나콘다는 그들을 쫓기 시작했어. 아나콘다에게 공격을 시도한 공소는 결국 죽고 말았지. 랄랑과 나머지 사람들은 숨어서 살아남았어. 그들은 아나콘다의 머리를 항아리에 가둬서 상황을 막았지만 기름이 흘러서 배가 불타기 시작했어. 결국 그들은 강으로 뛰어들어 도망쳤어. 그 사건 이후 모두가 제프를 비난했어. 아나콘다를 잡겠다는 그의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였지. 하지만 제프는 태연하게 말했어. 아나콘다를 잡으면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 말을 들은 벨랑은 점점 제프의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 그러고 나서 제프는 자기 배가 있는 곳으로 가자는 계획을 세웠어.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한 채 제프는 벨랑과 나머지 사람들을 악마의 뱀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지. 란나는 여전히 제프를 믿지 않았어. 아나콘다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때 갑자기 알리가 고통을 호소했어. 벨랑이 알리를 확인해보니 벌의 위에 상처를 입었음을 알게 됐어. 제프는 그 벌이 박테리아를 옮겼다고 말하며 알리가 항생제를 빨리 받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했어. 이로 인해 모두가 제프의 계획에 따르기로 결정했어. 란난도 결국 동의했지. 몇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숲을 지나 하류로 도착해 휴식을 취하려 했어. 알리가 강물에서 물을 마시려 했지만 제프는 그 물이 박테리아에 오염됐다고 말하며 막았어. 하지만 장은 이미 물을 마셨지. 갑자기 그동안 조용했던 숲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제프는 급히 대나무로 창을 만들어 무장을 했어. 공소가 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나콘다에게 끌려갔어. 제프의 도움으로 공소는 겨우 살아남았지. 그 후 장은 박테리아에 감염되기 시작했어. 밤이 되자 그들은 한 동굴에서 쉬기로 했어. 그때 알리와 란나는 서로 얘기하면서 그들이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 제프는 지도를 들고 악마의 뱀에 대해 설명했어. 그 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의 변종이라며 그걸 잡으면 끝없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지. 벨랑은 그 말에 끌려서 협력하기로 했고 그가 말하기를 그룹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상품이라고 결국 팔아서 돈을 얻을 거라고 밝혔어. 다음날 아침, 그들은 여정을 계속해서 건너야 할 늪에 도착했어. 늪 중간쯤에서 뱀의 쉴소리가 들리자 제프는 모두에게 침착하게 있으라고 지시했지. 그런데 갑자기 장이 아나콘다에게 공격을 받았어. 란나는 도와주려 했지만 무기가 부족해서 그들은 장이 잡아먹히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 후 결국 그들은 제프의 배가 있는 곳에 도착했어. 제프는 무기를 들고 그들에게 아나콘다를 잡는 대신 배로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했어. 밤이 되자 공소와 조는 미끼로 사용됐어.
한편 랄랑과 알리는 나무 아래서 따로 묶여 있었지. 벨랑은 아나콘다가 가까이 다가오면 그물을 놓기 위해 줄을 잡고 있었어. 그러다 알리는 상황을 이용해 제프의 무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아나콘다가 점점 다가오면서 그들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말았어. 긴 전투 끝에 제프는 결국 아나콘다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 랄란, 조, 그리고 공소는 계속 도망치려 했지. 하지만 마지막 추격에서 거대한 악마의 뱀은 제프가 만든 올가미에 걸려 머리가 갈라지고 말았어. 힘든 싸움 끝에 그들은 마침내 무사히 살아남아 그곳을 떠날 수 있었어. 자, 이로써 2024년에 개봉한 영화 아나콘다의 줄거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줄거리가 여러분께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설명이나 이름 언급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